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잔액 127원. 평생 모은 돈 8억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본인이 직접 송금한 내역이 다 남아있다는 것. CCTV에도 할머니가 혼자 와서 송금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그 전화가 떠올랐어요. 어머님,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는 게 일상이었죠. 손톱 밑에는 늘 양념이 끼어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버렸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혼자서도 묵묵히 가게를 지켰어요.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 이제 쉬셔도 되는데 라고 말해도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남편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8억이 넘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갈 때 보태주고 손자들 학비도 되고 그래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비용도 마련해두고 딸아이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다급하고 긴박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미영이가? 네,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의식을 잃으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급히 필요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평소에 회의가 많다고 했으니까 아마 회의 중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2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응급수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급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다쳤다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첫 번째 송금 후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큰 수술을 해야 해요. 또 돈이 필요한가요? 네,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병원 이름을 물어봐도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 면회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딸분이 의료진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미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딸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사흘 후 딸아이가 직접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해 있어? 멀쩡한 딸의 모습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미영아, 너 교통사고 안 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딸아이와 함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계좌는 텅 비어 있었어요. 8억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노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었을까요? 70 넘은 늙은이가 이런 뻔한 사기에 당하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절하고 다급했던 그 목소리.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을 속였을까요? 다음 날부터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안타깝지만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경찰관의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돈도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다는 말인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어요. 임대료며 재료비며 모든 게 돈이 드는데 통장에 남은 건 고작 127원이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그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비며 대출이자며 나 때문에 딸아이 가정까지 힘들어지는 건 싫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사라져버렸거든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잃고 나니 살아갈 이유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기꾼들 잡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는데 딸아이가 계속 보여주니까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iOS 사기 신고센터, 사기꾼 추적단 같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할머니처럼 당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돈을 찾으신 분도 있네요. 정말일까요? 반신반의하며 글들을 읽어보니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중 몇 분은 실제로 돈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아이와 함께 신고글을 올렸습니다. 사기당한 경위며 송금 내역이며 자세히 적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거든요. 전화번호가 비슷하네요. 같은 조직인 것 같아요. 신고는 하셨어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전담팀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구나. 며칠 후 한 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자신도 2년 전에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글 보고 연락드려요. 전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저도 처음엔 경찰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나섰죠. 직접요? 네, 사기꾼들 잡는 게 제 취미가 됐어요. 할머니도 도와드릴게요. 박철수 씨는 퇴직한 경찰관이었어요. 30년간 수사를 해오다가 몇 년 전에 퇴직했는데 자신도 사기를 당한 후로는 이런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훨씬 잡기 쉬워졌어요. 처음으로 마음의 희망이라는 것이 싹 텄습니다. 박철수 씨와 만났을 때 그분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복잡한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 사기꾼들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거든요. 전화번호 추적, IP 추적,
계좌 추적.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지만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우선 할머니가 받았던 전화번호부터 분석해보죠. 놀랍게도 그 전화번호는 가상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추적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혹시 그때 통화할 때 들렸던 소음이나 특이한 점 기억나세요? 글쎄요. 아, 맞다.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웃음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단서예요. 또 뭐 있나요? 그리고 목소리가 젊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았고요. 말투가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추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후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 박철수 씨라는 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혹시 또 사기꾼은 아닐까요? 딸의 말에 순간 불안해졌어요. 맞아요. 한번 당하고 나니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엄마. 요즘 2차 피해도 많다고 하던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철수 씨를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딸 말이 맞을까요? 또다시 당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박철수 씨와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철수 씨는 웃으며 신분증은 물론이고 퇴직 증명서까지 보여주셨어요. 할머니 의심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박철수 씨가 신나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사기꾼 중 한 명을 찾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경상도 사투리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상번호 서비스 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실제 개통자를 찾았거든요.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사기꾼은 28살 남자였고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대수. 전과도 여러 번 있는 상습범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할머니, 이 사람은 말단이에요. 진짜 큰 물고기는 따로 있어요. 그래도 한 명을 잡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김대수가 잡히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철수 씨가 경찰 친구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김대수는 큰 조직의 말단이었습니다. 전국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그룹이었어요. 할머니, 이 조직의 보스를 잡아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보스가 따로 있다고요? 네, 이 조직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있어요. 이름은 정미선. 이 사람이 모든 걸 기획하고 지시해요. 그 여자의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딸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당한 8억 3천만 원도 결국 이 여자한테 들어갔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반드시 잡겠다고. 하지만 정미선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여자는 정말 교활해요. 직접 전화하지도 않고 계좌도 다른 사람 명의로 쓰고 한 달 넘게 추적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반찬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돌멩이가 던져진 것 같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서 이상했어요. 며칠 후에는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는 걸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급히 도망가더군요.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요. 혹시 사기꾼들이 알아차린 건 아닐까요? 딸아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박철수 씨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아무래도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추적을 중단할까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영 못 잡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어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에 사기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당신 누구야?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 뭘 그만하라고? 우리를 추적하는 거 말이에요. 할머니가 하는 일 다 알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 돈 찾고 싶으시죠? 그만두시면 일부라도 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하시면. 전화가 끊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박철수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 돈을 돌려준다면, 할머니, 사기꾼 말을 믿으시려고요? 한 번 당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추적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꾼들과 타협할 것인가. 딸아이는 걱정했어요. 엄마, 위험해요.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달랐어요. 할머니, 여기서 포기하시면 다른 할머니들도 계속 당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와 같은 할머니들이 또 당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도 억울해.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순자야,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어서야. 그때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고. 다음 날 박철수 씨를 만나서 말했어요. 선생님, 끝까지 해봐요. 무서우면 뭐 어때요? 박철수 씨가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뭐요? 사실, 저희가 정미선을 거의 다 잡았어요. 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김대수를 잡을 때 확보한 자료로 추적해 봤더니 정미선의 위치를 거의 특정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중간에 포기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간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어요. 선생님 나쁜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박철수 씨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이 정미선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네. 그게 무슨. 2년 전에 제가 당한 사기도 이 여자가 기획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쭉 쫓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는지. 그럼 선생님도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박철수 씨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복수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정말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작전을 짜야 해요. 작전이요? 네, 정미선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박철수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가시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인 척 하면서요.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새로운 신분으로 정미선에게 접근해서 더 큰 사기를 의뢰하는 척 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그 여자가 직접 범행을 시인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걸 녹음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작전 실행 날이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젊어 보이게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딸아이가 빌려준 명품 가방도 들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서우면 언제든 나오세요. 박철수 씨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가슴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핸드폰으로도 녹음할 준비를 마쳤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2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순자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벨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하는데요. 전화로 말씀드린. 아,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정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옆집 아줌마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이 수백억 원의 사기를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친근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르신께서 의뢰하시려는 일이 뭔지 대략 들었는데요. 정미선이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네. 사실 저희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서요. 증거를 잡고 싶어서요. 미리 짜둔 각본이었어요. 불륜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할머니인 척 하는 거였죠. 아, 그런 일이시군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정미선의 표정에 동정심 같은 게 보였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어르신, 이런 일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정미선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 번뜩이는 탐욕이 보였어요. 10억.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네, 반찬 가게를 50년 넘게 해서 모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런 일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정미선이 교묘하게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은 불륜 조사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더 확실한 방법이요? 네, 아예 며느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점점 위험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정미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떤 일이요? 돈 많은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일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내주기도 하고, 밉살스러운 사람들 골탕 먹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범죄 집단이구나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다든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빚을 지게 한다든지, 완전히 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저희는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은행 내부에도 사람이 있고 경찰서에도 사람이 있어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어르신 같은 경우라면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5억이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고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8억 넘게 보낸 할머니도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이스피싱이요? 아, 그거 모르세요? 전화로 돈 받아내는 거요. 딸이 사고 났다고 하면서 정확히 제가 당한 수법이었어요. 그런 일도 하세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저희 주력 사업이에요. 한 달에 몇십억씩 벌어요. 정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워낙 순진하시거든요. 딸 아들 다쳤다고 하면 바로 믿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혹시 김순자라는 할머니 아세요? 김순자요? 흔한 이름인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김순자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8억이나 보낸 사람이 있어요. 대박이었죠. 내가 바로 그 김순자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8억이요? 정말 많이 보냈네요. 네, 진짜 순진한 할머니였어요. 딸이 사고 났다고 하니까 의심도 안 하고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경찰한테 신고했겠지만 어차피 돈 못 찾죠. 저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미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뭔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르신 목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미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럴 리가요. 처음 만나는데. 잠깐만요. 혹시 어르신 성함이 정말 김순자세요? 완전히 들킨 것 같았어요. 손에서 차가운 땀이 났어요. 네, 맞아요. 설마 8억 보낸 그 할머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할멈이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어요. 당신들이 제 돈을 훔쳐갔잖아요. 훔쳐갔다고? 당신이 알아서 보낸 거잖아. 사기쳐서 받아낸 거잖아요. 증거 있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보낸 거야. 정미선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할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어? 나 한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이게 협박이야? 진짜 협박은 따로 있어. 정미선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박철수 씨와 현직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정미선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정미선 씨,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씨가 녹음기를 보여주었어요. 이 할멈이 녹음을 했다고? 이건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 못 써.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거니까요. 그때서야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경찰관이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이 여자가 제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네, 정미선은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입니다. 할머니 돈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정미선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어요. 이 할멈아, 돈 되찾는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포기하고 살지. 포기요? 평생 모은 돈인데 왜 포기해요? 당신이 사기쳐서 가져간 건데. 사기가 아니야. 당신이 멍청해서 속은 거야. 그럼 뭐예요? 딸이 사고 났다고 거짓말한 건 사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미선이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왜 당신이 가져가요? 그건 난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누가 시켰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녹음되어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 정미선 조직이 가진 돈이 상당해요. 수백억 원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니 돈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조직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박철수 씨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정미선도 더 큰 조직의 중간 보스였어요. 더 큰 조직이요? 네, 중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사기 조직이에요.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정미선 위에 더 큰 보스가 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며칠 후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미선 조직은 전국에 300여 명의 조직원을 둔 대규모 사기 조직이었어요. 1년에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조직을 잡은 건 할머니가 처음이에요.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돈만 찾으려고 했는데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당하고도 부끄러워서 신고도 안 해요. 정미선 검거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전국 1등 뉴스였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70대 할머니의 용기가 만든 기적. 텔레비전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할머니들이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돈 찾았어요. 박철수 씨가 신나서 전화했어요. 정말요? 얼마나? 8억 3천만 원 전액이요. 정미선이 아직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돈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부에서 포상금도 준다고 해요. 포상금이요? 네, 대형 범죄 조직 검거에 공헌한 공로로 5천만 원 포상금을 준다고 해요. 8억 3천만 원에 포상금 5천만 원까지.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났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27원이었던 통장에 8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은행 직원들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뉴스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청해 왔고, 경찰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억울함이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였어요. 포기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박철수 씨도 이제 정식으로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죠?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반찬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손님들이 할머니 텔레비전 봤어요. 라며 인사해 주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에요. 쑥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딸아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좋은 일에 유명해진 거잖아. 혹시 또 사기꾼들이 노릴까봐 걱정돼요. 이제는 안 당해. 한번 당해봤으니까 알겠어. 실제로 몇 번 더 사기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야, 너 사기꾼이지? 나 김순자야. 정미선 잡은 할머니. 뭐라고요? 나 한번 찾아봐라. 뉴스에 나온 할머니가 바로 나야. 전화가 바로 끊어지더군요. 1년이 지났어요. 정미선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되었어요. 중국에 있던 큰 보스도 국제공조수사로 잡혔어요. 박철수 씨와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면 정보를 공유해요. 가장 기쁜 건 다른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 저도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전화가 오면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려요. 때로는 박철수 씨와 함께 직접 사기꾼을 추적하기도 해요. 할머니,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뭐 어때?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사기꾼 킬러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제도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도 3억을 당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잡아봐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밤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해요. 여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70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했을 거예요. 반찬가게 벽에는 표창장이 걸려 있어요. 선량한 시민상, 사회공헌대상, 정의구현 감사패. 평생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다른 할머니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 돈도 찾았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계속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사기꾼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할머니라고 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을 잃었던 할머니의 화려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의 승리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